예,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해야 되죠. 네,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. 지금 그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50일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대법원의 공백도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이 되면 청문해야 되는데 네. 야당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단적으로요. 이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 수사팀이 꾸려졌었는데 그때 이 수사를 은폐했다. 이런 혐의로 계속해서 청문회를 못하겠다.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지금 말씀을 하니까 다들 웃으시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웃음인데. 예, 지금 이게 그 청문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요, 이 절차적 민주주의예요. 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야당이 거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닙니다. 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야죠. 그리고 지금 박종철 군 그 당시에 이 사건에 연루됐다. 그걸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창원 그 부장은 헌재 재판관까지 했지 않습니까? 야당이 다 동의했잖아요. 예. 그리고 안상수 그 전 의원은 이 박종철 사건 제대로 수사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여당의 대표가 되고. 아니 박종철 수사를 잘했다고 해서. 그렇죠. 예. 본인이 가장 그 자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밝혀냈으니까요. 예. 그 고문치사 사건을 물고문치사 사건을 그러면 제대로 밝혀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박상욱 대법관도 그때 거기 같이 일을 했으니까. 예, 그때 같은 말단 검사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예. 초기에만 수사에 관여했고 나중에는 수사에 관여하지도 못했거든요. 지금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. 이 한명숙 전 야당 대표, 전 총리가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이 2부에 이번에 이제 한 분이 빠져서 부각 부승이 안 되니까 선고를 못 한다. 이걸 계속 연기를 시키고 결국 시간을 끌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청문회를 안 하는 방법이다. 대법관이 계속 공석으로 있는 음모론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좀 클린하려면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청문회 하지 않으면요, 이건 반민주주의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도 야당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. 한번 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상욱 당시 검사는 전형적인 잘못된 검사였습니다.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. 수사 기록 속에 고민의 흔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청문회를 열면 거기서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지금 밝히십시오. 대한민국의 대법관 자리입니다. 모든 것을 숨기고 은폐한 박상욱 대법관에게 어느 누가 대법관이라고 판결을 받길 원하겠습니까? 방금 밝히라고 하는데 세 분이 잘 아시니까 좀 밝혀주시죠. 네. 일단 수사팀 중 한 사람에게 축소 수사검사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면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시의 수사팀을 그 서울지검장 당시 정구영 지검장부터 보면요 이 정구영 지검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검찰총장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신창원 부장검사죠. 신창원 부장검사는 바로 문민정부 시절에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이때 여야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. 예.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, DJ가 총재였던 평민당이 검찰 수사 참 잘 됐다. 이렇게 평가까지 했죠. 그리고 안상수 지임검사,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대표, 여당 대표를 거쳐서 그리고 또 5선 의원을 거쳐서 현재 창원시장이고 이승구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동부지검장, 검사장으로 승진했고요. 박상욱 검사는 막내 검사였는데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을 했고 홍조 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. 당시에 그 홍조 근정훈장 수여, 사유를 보니까요.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남다르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민정수석, 검증을 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표고 그렇습니까? 네,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의원입니다. 이런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그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네, 설사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. 오히려 지금 박상욱 후보자에 대해서 박종철 사건에 관련돼서 뭘 숨기려고 한다는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 주장인데요. 당시 오히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그때 대학생이었죠. 고문하다가 탁 치니까 하더라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서 이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 실체를 밝히고 그때 치안본부장이죠. 지금 말하면 경찰청장이 구속됐죠. 구속됐습니다. 이렇게 지금 그 경찰의 어떤 고문을 밝혀낸 검사들한테 지금 오히려 지금 고문 사건을
숨기고 있다고 지금 서영교 지금 의원은 말했고요. 지금 또 보니까 발표하는데 고민의 흔적이 없다 그러는데 예. 검찰 조직을 전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입니다. 그때 박상옥 검사 지금 검사. 후보자는 그 수사팀 5명 중에 제일 막내 검사입니다. 막내 검사는 제일 위에 부장검사 탁 치면 예 하고 또 가야 됩니다. 탁 치면 예. 어기 하고 탁 치면 예 해야 됩니다. 박상옥 검사가 뭔가 고민하면 안 되죠. 예. 뭐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지만 고민 많이 했겠죠, 깊이. 예, 검찰이 이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막내 검사가 아무리 뭘 해도 부장검사 통과 안 하면 차장한테 가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이를 밝혀냈는데 예. 지금 이걸 가지고 제일 막내 역할로서 진짜 심부름한 검사한테 이걸 뭐 박종철 사건을 은폐했다느니 지금 이런 거는 청문회를 안 가기 위한 진짜 꼼수죠. 아니 근데 야권 내에서 다 알긴 압니까? 이 87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그때 이 다른 그 고문 가담자가 이 경찰관이 3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묵살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전체 과정을 보면요. 안상수 검사가 나중에 이 신창훈 부장에게 또 이 다른 애들이 3명이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것이 또 정무영 지검장에 보고가 됩니다. 그래서 5월달 수사에서 밝혀지거든요. 예. 그때는 이제 박상옥 그 검사는 없었는데 전체 과정을 보면 이건 검찰 수사의 하나의 개가였습니다. 예, 그런데도 이걸 지금 뒤집어서 마치 그때 은폐하려 했고 조직적으로 이 고문치사 사건을 없애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자꾸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. 의불성설. 그러니까 그 3명을 은폐하려면 치안본부장을 구속 안 하죠. 그렇죠, 하려면은.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은 아마 현직 판사 하셨을 텐데 그때 예. 연수원 시절입니다. 그때 아주 그 시대 상황을 들어보면요. 치안본부가 검찰의 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. 그리고 이 기자도 그 군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동아일보 선배들 중에서도 많이 남영동으로 끌려가서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. 물론 당시에 검찰 수사가 완벽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. 다만 제가 그 최환 전 고검장에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당시에 검찰이 왜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자평을 하냐면 당시에 그 경찰은 검찰 수사팀에 찾아와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. 제발 이 박종철 군의 시신을 화장을 해버립시다.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검찰 수사팀은 사체 보전 명령, 그러니까 이 시신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게끔 해서 물고문, 고문치사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. 예. 네,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래도 이나마 물고문, 고문치사라는 것을 그 만천하에 공개한 것, 이것도 상당한 용기고 어떤 검찰이 나아가는 어떤 그 발전상으로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예. 네. 근데 진짜 문제는요. 이번에 보니까 이 국가인권위 사무실, 국가인권위 건물 안에서 이 민주적 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이걸 열었습니다. 물론 이제 시민단체가 연 것인데. 예. 그래서 이게 그 박상옥 이 대법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. 이 취지는 그거예요. 연석회의 취지는 그겁니다. 그런데 과연 국가인권위 건물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 감아줘야 되는지 예.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. 근데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. 야당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? 지금 내용을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정치 문외한이 제가 들어봐도 너무나 자명하게 CCTV가 가려지는데도 왜 진짜 한명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것 외에는 설마?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 선뜻 동의를 못하는 게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2월 달에 퇴임하셨죠. 예. 근데 그게 대법원에 올라간 게 사실 1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있죠.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. 어떤 법리에 관한 재판으로 상고된 게 아니고 대법원은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정 문제는 1, 2심에 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 해서 대법원은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2심에서 한명숙 예. 총리가 받은 게 뇌물이 맞다. 그러면 그냥 사실 인정 그거는 원심이 맡기고 우린 법리만 보는데 그걸로 끝나고 벌써 선고가 돼야 될 사건입니다. 그런데 예. 대법원에서 그게 상고된 지 1년 몇 개월이 지나도 붙잡고 앉았던, 그러니까 지금 신영철 대법관님이 퇴임할 때까지 왜 붙잡고 앉아 있었는지 그게 저 더 의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예. 저는요,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이런 한명수 구학이다,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거를
CCTV를 밝히고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는지 좀 따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